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29일 개장 전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보고 넘어가면 전국 곳곳 황사, 비, 우박주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이제 몽골에서 정확히는 몽골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모래폭풍이 발생하고 중국이 덮쳤어요. 그런 모래가 이제 어제부터 한반도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황사가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초반에도 이제 공기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공기 감염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존의 논문들을 좀 정리하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환기시킬 때 뭐 두 개의 창문을 열어 대각선으로 공기 흐름이 잘 되도록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해서 새롭게 좀 논문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황사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환기 잘 시키고 면역력을 좀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P 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양호한 성장세 반영, 그리고 2024년까지 연평균 3% 성장률을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신이 이제 삼성에 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한 곳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OECD 회원국의 경우 상속세는 평균 15% 정도라는 통계도 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속세가 높은 상황이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그 우대 제도로 뭐 폐지한다라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폐지해도 우리나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뭐 정말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뭐 세금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으로 인프라라든지 하여튼 정부 정책이 잘 굴릴 경우에는 굉장히 뭐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낭비되는 세금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는 상속세가 낮고 차라리 그런 기업 및 그런 자산가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증시라든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해드린 그 상속 우대에 대한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자산가들의 투자에 대한 뭐 여러 투자라는 게 그냥 뭐 주식 투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업에 제대로 신생 기업에 투자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위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세금을 자산가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이제 그 전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분명 그 어느 정도 뭐 유용하고 긍정적이지만, 그 자산가들이 정말 뭐 사회 속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를 돌릴 수 있도록 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및 그런 제도 및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삼성이 OLED 노트북 공개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니터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13인치대 모니터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던 부분 가운데 굉장히 작은 슬림한, 어떻게 보면 한 손으로도 이렇게 잡고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볍고 슬림한 노트북이 나왔다. 그것도 아몰레드 OLED를 탑재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맘스터치가 업계 1위 롯데리아를 제쳤다. 지금 기본적으로 맥도날드는 직영점이 많고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식으로 가맹점이 많은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긴 한데, 맘스터치도 어쨌든 프랜차이즈 느낌적인 부분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매장 수가 증가를 하면서 롯데리아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맘스터치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버거 업체들도 치킨에 넣어서 이제 패티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독보적인 느낌이잖아요. 약간 치킨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하면 맘스터치가 약간 떠오를 정도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치킨 소비가 닭고기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워낙 닭고기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과 이제 조류 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미약품이 이제 단독으로 요거 기사가 떴는데, 일단은 이렇게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결정된 거 아니고 계약 최종 절차만 남겨두는 단계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실 때 한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단독 기사라고 뜬 걸 바탕으로 나 먼저 이게 기사를 봤구나. 그래서 여기 나온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소스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해당 뭐 종목에 긍정적인 내용의 뭔가 뭐 기사가 존재는 한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해당 종목의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를 동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단독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독 기사 나왔다가 아닌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기사들이 더 다른 언론 매체에서 나와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기사라는 것은 조금은 주목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투자로 바로 연결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노바백스 백신 판권 계약이 뭐 1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비밀 유지 때문에 못 밝힌다고 하는데, 1년일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좀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비밀 유지 때문에 못 밝혔고 뭐 다고 했지만, 뭐 시장에서는 1년 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지금 이게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목이 집중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증권사에 대한 중복 청약이 이제 막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1,000원 안팎 요구했다가 아니라 요구할 뜻입니다. 할 뜻. 한글을 잘 봐야 돼요. 할 뜻이라는 표현이 나와있고, 어쨌든 이거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대로 가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하여튼 노동계 최초 요구안과 경영계 최초 요구안, 어쨌든 일단은 노동계 입장에서 좀 세게 부를 필요가 있는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게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안에서 타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 부분이니까, 하여튼 어쨌든 어떻게 좀 어느 쪽 의견이 조금 더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확정안이 발생을 할지, 2022년 최저임금이,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추후 어떻게 협상들이 진행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한 부분, FOMC가 지금 진행이 됐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뭐 기준금리도 뭐 동결했고 했어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에 서는 그거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규모를 줄이는 거 테이퍼링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부터 벌써부터 경계를 하는 부분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전망이 상향됐다는 근거로 이제 테이퍼링 사실상 시사한 거 아니냐 확대를 해석을 한 건데, 어쨌든 일단 선은 그었어요. 파월은. 그런데 자산 가격 두고 거품이 있는 듯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금리적인 그런 부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쨌든 선을 그었고 하는 부분이지만, 요런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미증시가 이런 식으로 뭐 하락이 나왔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동결 있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대거 유지했다. 이거 유지하지 않고 축소하는 게 테이퍼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난 밤 사이에 미 증시에서 뭐 상승 업종을 좀 봤을 때는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전기 업종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업종들도 뭐 상승률이 뭐 꽤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뭐 1%대 상승률이 좀 나왔는데, 1% 후반 정도의 상승률이 좀 나왔던 해운 업종도 뭐 상당히 뭐 괜찮았던 미국 증시의 지난 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장 마감하고 발표하다 보니까 월가 추정치도 웃돌았고, 그 시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금 배당이라든지 플러스 자사주 매입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로 매입하면 이제 유통 물량이 잠기는 부분이고, 현금 배당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더욱더 뭐 애플을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해서 만약에 소각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뭐 주식 한 주당
순이익률을 어떻게 보면 주당 순이익률을 꽤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요거 이제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혹시 이제 우리 증시에 오늘 IT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뭐 별로였고 이제 뭐 외국인이 굉장히 뭐 현물 선물까지 다 매도를 굉장히 심하게 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매도 폭탄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22이동평균선의 각이 좀 꺾이는 부분이라 좀 뭐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3200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3000에서 3200 박스권이 다시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 사이에서의 중요한 점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절반인 3100포인트, 결국 지금 62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일단은 22이동평균선 깨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추가로 깨고 움직였을 때는 결국 3100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는지, 저기 캔들 겹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22이동평균선 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전에 좀 지지받다가 살짝 움직였다 다시 이렇게 깼는데, 이게 특정 좀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에서 제대로 된 지지가 나오려면 사실 오후에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오전에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살짝 받다가 그냥 다시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현상이 어제 발생했다. 일단 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꼬리가 안 달린 상태로 끝나서 오히려 시가가 뜨면서 이런 흐름처럼 나올 가능성도 분명 오늘 있는 장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런 흐름도 뭐 비슷한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개파락해서 출발을 한다면 강하게 치지 못하고 22이동평균선에 걸려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좀 넉넉하게 980포인트에 대한 지지라든지 추가로 더 뭐 며칠 걸려서 하락이 나온다면 캔들이 밀집된 이 상승이 초입인 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일단 최근에 시장이 한번 안 좋았으면 어쨌든 다음날은 굉장히 뭐 지수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분위기가 좋은 케이스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그렇고 뭐 결국 요런 데도 물론 여기는 계속적으로 안 좋다고 이렇게 움직인 거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또 반대로 그러한 만약에 시장이 어제에 대한 반발로서 굉장히 뭐 강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오히려 또 너무 또 추격 매수하면 좀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히나 오전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이게 오전에 이러한 흐름을 가는 척 하다가 꼬리를 이게 22이동평균선에 막히면서 미끄러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급적이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만 여기서 시가가 떠준다면 좀 완전히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좀 조심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